극명하게 평가가 엇갈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 오늘 뉴스인 뉴스 전반적으로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도엽 KBS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의원, 오늘 윤 대통령이 직접 이른바 결단의 배경을 거듭 설명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회담 결과부터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을 해보려면 손익결산서 정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씩 해보죠. 우선 양국 정상 간의 이 셔틀 외교가 재개가 됐어요. 근데 이건 양국이 서로 원했던 거니까 뭐 하나씩 주고받았다 할 수 있고요. 좋습니다. 다음 거 하나 보죠. 지소미아. 이건 군사정보보호협정인데 그동안은 이게 지난 정부까지는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더 많이 요구를 해왔던 사안이에요. 그렇죠. 이게 북한의 미사일의 주요 타겟이 뭐 한국보다는 일본이 아니냐 이런 인식도 깔려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합의해 준 거는 일본이 좀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많았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제 외교부가 지소미아 정상화 일본에 공식 통보했다는 발표도 좀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현 정부 들어서는 이 미국의 해구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크게 제기가 되면서 지소미아에 대한 필요성도 우리 정부가 굉장히 좀 많이 인식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이게 이해 당사자일 수 있는 미국의 유형무형의 압박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오히려 일본보다 좀 급해졌던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양측이 다 이것도 필요한 걸 얻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일 관계 이제 큰 틀 안보 이슈에 관한 거였고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이제 이거 같으면 보통 하나로 보는데 지금 일본 입장은 하겠다, 했다 이 정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좀 쟁점이 되고 있어요. 이 화이트리스트 문제는 그동안 뭐 우리 입장도 많이 바뀌었고 사실은 대일 의존도도 그 사이에 많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이게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까지 있는데 사실은 뭐 크게 보면 아직은 우리가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걸 뭐 말로만 하고 실제로 이행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거 왜 바로 안 하냐 이런 비판들이 많았고 아직 안 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좀 이거 들여다봤더니 이 국내적으로 보면 각국의 법령을 좀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정부 고시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좀 남아 있다. 그렇죠. 뭐 사실상 타결은 됐고 절차가 남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밖에도 하나 또 짚을 게 사실은 이제 뭐 재계 회동을 통해서 배터리, 뭐 반도체, 전기차 분야의 신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미국의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아니면 뭐 반도체법. 요것 때문에 우리의 성장 동력들이 좀 사면 초과에 몰린 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타개하는 활로 차원에서는 좀 우리 정부도 평가를 하는 대목이 요거인 것 같아요. 일단 이후 후속 조치 또 미래를 좀 더 일단 지켜는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결국 이제 논란의 출발은 강제동원 배상 해법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정부가 물잔의 반을 우리가 채웠으니 일본이 채워주길 기대한다 이랬었는데 사실 채워진 걸까? 뭐 심지어 이 물잔을 걷어찼다 뭐 이런 비판까지 있을 정도예요. 이게 사실은 뭐 외교는 기본적으로 상호주의잖아요. 그렇죠. 주고받는 거, 기브 앤 테이크.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도적으로 먼저 이걸 발표했다 이렇게 하는 것부터가 먼저 문법에서는 굉장히 벗어난 변칙이에요. 굉장히 리스크가 많았었죠. 그래서 뭘 얻어내느냐. 기시다 총리의 발언인데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 이걸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역대 내각 발언을 보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처럼 뭐 통절한 반성 이것도 있어요. 과거 내각이 사실 꼽아보니까 한 20여 차례 정도 반성, 뭐 사과 이런 걸 하긴 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2015년에 아베 담화를 보면 이 뒷세대에게 사과를 계속하는 숙명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중에 어떤 역사인식을 계승한 거냐. 그렇죠. 논란이 있어요. 각국에서 편한 대로 해석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보완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기시다 총리 이제 그다음 뭐 셔틀 외교 행보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런데 문제는 회담 이후에 위안부 합의, 독도, 초계기, 심지어 저 오염수 방류 이런 문제들 계속 일본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뭐 일본 정부는 아니고 언론 얘기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는 논의가 없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근데 워딩 그대로 한번 보면 일본 언론 발은 이걸 요청을 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논의는 없었답니다. 이 두 개가 좀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또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뭐 사전 실무 협의 차원에서는 안 된 의제는 맞는 것 같고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근데 가정인데 이럴 수 있었어요. 사전 의제와 상관없이 일본이 기습적으로 얘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얘기 안 된 거니까 논의하지 말자라고 했을 수도 있고 또는 무응답
합부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둘 다 맞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제 둘 다 사전적으로는 이제 논의가 안 된 거니까 발표 안 하는 게 맞긴 한데 일본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걸 이용한 측면이 있고 네. 뭐 외교라는 게 사실 뭐 교과서적으로야 뭐 이제 국가 간 하는 거지만 지금 현실 정치에서는 반은 상대 국가, 반은 자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네. 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기 비판이 상당히 많이 일었고 그래서 우리 정부 말이 사실이냐, 그럼 왜 일본에 대응을 안 하냐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어제 그래서 공식적으로 대응을 했죠. 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우리가 입장을 표명했느냐 이게 잘 안 나오니까 이제 좀 더 논란이 커지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이른바 사실상 후폭풍이 계속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금방 자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야당은 지금 국정조사까지 거론을 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고 연일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연대를 해서 규탄 집회 계속한다는 방침이고 네. 대통령실은 뭐 한일 관계 개선과 협력에 관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으로 계속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관건은 결국은 국민 판단, 여론인데 윤 대통령이 사실 뭐 인기가 떨어질 선택을 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또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제대로 평가를 하고 만약에 오판이었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 네. 평가받을 만하다면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국민의 평가라는 게 사실 선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진통이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짚어볼 내용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후의 상황 보고 다시 한번 평가제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엽 해설위원이었습니다.